원래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그 시점의 맥락을 해석하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용하여 현지화하는 것까지가 번역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인플루언스 아카데미 일반 과정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유튜브 아날로그 필름메이커 채널을 운영 중인 영상 제작자 장현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AI 자막 그리고 번역 마스터 TTS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시로 사용할 언어는 제 모국어인 한국어와 한글이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원칙과 방법 자체는 여러분이 어떤 언어로 컨텐츠를 만들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국가에서 영상 콘텐츠를 보려면 주로 어떤 앱을 쓰시나요? 한국에 살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네, 여러분도 저도 모두 유튜브일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동영상 시청 앱과 소셜 플랫폼에서 국경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기에 만일 오직 자신의 언어로만 유튜브나 SNS에 영상을 올린다면 그건 그 플랫폼의 아주 작은 구역 안으로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콘텐츠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더 많은 언어로 확산된다면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나의 모국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돕는 외국어 번역 스킬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언어 번역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원문의 정확한 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국어인 한국어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제 주변의 영어 자막으로 강의의 내용을 100% 이해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지금 이 음성이 더빙이라면 이 역시 오늘 배우실 AI 자막 번역과 TTS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제가 한국어를 얼마나 정확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어 번역분의 완성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모국어인 한국어에서는 아주 오래된 유명한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입니다. 지금은 띄어쓰기 없이 말했지만 이걸 어떻게 띄우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father라는 뜻이고 방은 room입니다. 들어가신다 라는 것은 enter죠.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로 띄어쓰기를 하면 그 의미는 정확히 My father enters the room 이지만 띄어쓰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때 가방은 bag이 되고 이 말은 우습게도 My father goes into his bag으로 번역됩니다. 이런 언어 유희는 한국어에만 있는 게 아니죠. Let's eat grandma와 Let's eat grandma처럼 쉼표 하나로 혹은 nowhere와 now here처럼 띄어쓰기 하나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표현들이 있죠. 결국 글자와 소리를 어디서 끊어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이 원리는 어떤 언어에도 똑같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자국 언어로 된 스크립트를 얼마나 오해 없이 정확하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문을 정확히 담아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언어 특유의 고유한 뉘앙스까지 살리는 번역을 위해서인데요. 만약 원문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표현을 놓쳤다면 애초에 그 안에 숨어있는 뉘앙스조차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전에도 한국 특유의 언어 유희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언어 특유의 언어 유희나 말 맛이 반영된 문장의 뉘앙스까지 정확히 살리는 것이 좋은 번역이고요. 이를 위한 감각의 전달,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원문을 확보하고 그 지점의 정확한 뉘앙스까지의 번역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무려 31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기에 매우 어려운 대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주인공에게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그렇죠? 이렇게 앞뒤로 똑같이 읽히는 단어를 팔린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대사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기러기를 기러기가로 조사를 붙였거나 띄어쓰기나 표현을 살짝 다르게 옮겼다면 어땠을까요? 팔린드롬이라는 언어 유희 자체가 깨져버려서 AI 번역은 이 문장에 숨은 뉘앙스가 있는지조차 알아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그냥 기러기와 토마토, 스위스 이렇게 기계적으로 번역해서 드라마가 출시됐다면 이 한국어 언어 유희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공감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장의 영어 번역은 카약, did, rotator, 그리고 일본어는 코네코, 미나미,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어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그 시점의 맥락을 해석하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용하여 현지화하는 것까지가 번역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옮길 때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를 어떤 언어로 옮기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번역의 핵심 이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칙을 바탕으로 직접 전사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전사본은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글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번역의 첫 번째 과정, 원문 전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otter.ai 등의 녹음 전용 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글을 쓰든 녹음을 해서 그것을 텍스트로 변환하든 저와 여러분의 문장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구어체 문장 상당수는 주어와 서술어가 연결되지 않은 형태의 문장일 가능성이 크고요.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쓴 글들도 비문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번역에 용이한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제가 아주 짧은 강연의 스크립트를 가져왔는데요. 한국인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내용의 글인데 이게 현장 강의를 전사한 텍스트이다 보니까 문장에 비문이나 주어 서술어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할 때, 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펼쳐놓고 읽으면 좀 더 선명하게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을 챗GPT에 붙이고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강의에서 즉흥적으로 발표된 강의인데 이 스크립트를 영어로 번역하고 싶어 우선 이 텍스트를 읽고 네가 이해한 바를 설명해줘. 여기서 영어 자리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 언어를 넣으시면 동일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챗GPT의 이해가 정확하다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보낸 원문의 문장 단위로 빈문을 교정하고 영어로 번역하기 위한 가장 좋은 형태로 수정해줘. 단, 음절의 분량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줄이면 안 됨. 주어진 원문의 변형을 최소화해야 함. 그랬더니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원문보다 훨씬 매끄러워졌고 내용도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원문이 5개의 문장이었는데 교정본도 5개의 문장. 원문과 교정본의 문장 길이도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그건 바로 이게 영상이라는 컨텐츠 상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자막이기 때문입니다. 즉, 언어마다 똑같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음절과 단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의미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1대1로 번역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번역본을 다 보여주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이미 그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는데 번역본 텍스트가 여전히 그 문장을 다 설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시청자들은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원본 언어의 문장마다 할애된 시간 안에 모든 정보들이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언어 교정본부터 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여기서도 중요하게 번역 과정에서 다뤄줘야 되겠죠. 너무 길게, 자세히 혹은 너무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번역하지 않기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에게 번역을 맡길 때는 그 문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사례를 들어 먼저 짚어줘야 하는데요. 이때 짚어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자나 발음의 형태 자체에서 오는 언어적 특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회의 관습에서 비롯된 문화적 맥락입니다. 먼저 언어적 특성을 살려야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글 자음 중에 하나인 기역자는 마치 허리를 90도로 숙인 사람의 옆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제 문장에서는 인사하는 모양을 한글의 기역자로 빗대어 표현하는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모양이 어떤가요? 마치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영어에서는 티셔츠나 유턴처럼 알파벳 모양을 그대로 사물이나 움직임에 빗댄 단어를 일상적으로 씁니다. 만일 기역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 부분은 영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영어권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형해서 표현돼야 되겠죠. 반대로 문화적 맥락을 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안부 인사로 흔히 쓰는 밥 먹었어? 라는 말은 실제 식사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영어의 How are you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런 표현은 언어의 형태가 아니라 그 사회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AI에게 미리 짚어줘야 하는 대표적인 문화적 맥락의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언어적 특성을 살리는 방법을 실제 프롬프트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고 싶어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준 상태에서 번역해줘. 영상의 자막으로 번역하는 것이기에 원어 문장과 비교해서 비슷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함. 두 번째, 한국어 원어 문자의 특성이 반영되어 번역되어야 할 경우 번역되는 언어권 문화에서 이해할 만한 내용으로 대체해서 번역할 것. 예, 기억자의 경우 문자를 빗대어 설명했기에 같은 패턴으로 번역했으면 좋겠음. 한국어와 영어 역시 여러분의 모국어와 목표 언어로 바꿔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AI에게 이 표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번역하려고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적 특성이나 문화적 맥락을 표현하고자 하는 신뢰를 하나 정도 직접 들어서 프롬프트에서 언급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결과가 나왔고요. 원문과 영어를 대충 소리내어 읽어보면 길이의 분량 조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을 L로 표현하는 건 무척 마음에 드네요. 단순히 90°로 표현했다면 현장 영상의 분위기를 제대로 못 살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의 언어에도 이렇게 시각적 형태나 발음에 빗댄 고유한 표현 혹은 밥 먹었어처럼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다면 오늘 제가 기억자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그 사례를 하나 직접 짚어서 프롬프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기억을 AI가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비슷한 맥락의 번역 상황에서 유연하게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아도 짚어낼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번역본을 SRT라는 자막 파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T 파일은 스크립트와 그 스크립트 문장 각각의 영상에서 표출되어야 할 시점이 적힌 타임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자막용 파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파일이죠. 워드 파일을 열고 맨 위에는 원본 전사본, 그리고 중간에는 교정본, 마지막에는 영어 번역본 이렇게 3개의 문장을 붙이고 저장합니다. 이 문서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원본 스크립트의 녹음본도 갖고 있습니다. 만일 글로만 쓰셨거나 녹음본이 따로 없다면 이 원어 스크립트를 여러분의 육성으로 읽으시고 녹음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워드 파일과 녹음본을 챗GPT에 보내고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디오 원본 음원과 그 오디오의 원문 그리고 내가 해준 교정본, 번역본이 담긴 워드 문서를 첨부했어. 영어 번역본을 원본 오디오의 타임 코드에 맞게 SRT 파일로 제작할 수 있어. 네, SRT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여러분의 편집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자막으로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직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파일들이 싱크를 맞추는 데 있어서 정교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싱크를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의 교정 작업이 현재로서는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막을 타이핑하고 일일이 문장을 생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건너뛰도록 해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후반 작업은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TTS란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로 텍스트를 사람의 음성처럼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번역 기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자동 자막 생성, 번역과 더불어 자동 더빙 기능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동 더빙이야말로 TTS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기능을 설정하려면 유튜브 스튜디오의 아래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업로드 기본값에서 고급 설정을 누릅니다. 자동 더빙 허용 항목을 체크해서 이 기능을 켜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면 여러분이 영상을 업로드하시고 며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상황일 때 더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동 더빙이 되었다 해도 완벽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빙 결과물은 업로드 후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직접 검수하고 수정할 수 있고요. 언어별로 더빙을 개별적으로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본 영상의 언어 설정이 정확해야 더빙 품질이 올라가니까요. 업로드 전에 꼭 확인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유튜브 자동 더빙 외에도 더 정교한 더빙을 원하신다면 11랩스 같은 외부 TTS 전문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구체적인 활용법은 고급 과정 6차 시에도 다루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요즘 AI 번역 잘합니다. 우리가 대충 말해줘도 너무나 맥락과 내용을 잘 파악해서 놀라본 경험이 한두 번 정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잘 공감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그것을 숙명으로 삼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수고 덕분에 여러분의 콘텐츠가 해외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들려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